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전략실입니다. 오늘도 제 돋보기가 아주 바쁘게 빛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알파벳 세 글자가 있죠. 바로 GDP입니다. 가끔은 GNP라는 말도 들리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궁금하셨죠? 오늘 저의 돋보기로 GDP와 GNP의 정체를 아주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고 재밌게 달려볼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이 둘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GDP는 경기장 중심이고요. GNP는 선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GDP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누가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지는 거고, GNP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돋보기를 조금 더 가까이 대볼까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라는 글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한국인 사장님의 수익은 당연히 GDP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에 공장을 차린 미국화 회사가 벌어들인 돈도 우리나라 GDP에 포함됩니다. 왜냐고요? 장소가 대한민국 땅이니까요.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면 그 점수는 모두 우리 GDP 점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GNP는 국민 총생산입니다. 여기서는 장소보다 사람 국적이 중요해요.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돈을 싹 다 모으는 거죠.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번 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손흥민 선수나 메이저리그의 이정우 선수가 미국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 GNP에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니까요. 대신 우리나라 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 가수의 수익은 GNP에서 빠집니다. 그분은 우리 선수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사람이지만 활동하는 장소가 영국 땅이기 때문에 영국의 GDP로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GNP에는 포함되겠죠.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GDP는 영토 기준, GNP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GNP라는 말은 예전보다 덜 들리고 거의 다 GDP 이야기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국가 경제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잖아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우리 국민을 고용하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큰 사무실을 내고 한국 사람 수천 명을 뽑아서 월급을 준다면, 비록 그 기업은 외국 거라도 우리 땅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게 됩니다. 즉, 우리 땅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돈이 도는지를 보여주는지 DP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나타내는데 훨씬 정확한 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느냐를 따질 때 GNP보다는 GDP를 주인공으로 씁니다. 하지만 GDP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와,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GDP는 그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파이의 전체 크기일 뿐이에요. 그 파이를 누가 얼마나 나눠 가졌는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떤 나라는 GDP가 엄청나게 높은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가난하고 소수의 부자만 배를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 돋보기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올해 우리나라 GDP가 5% 성장했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경제가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만약 물가가 10%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의 크기는 커졌을지 몰라도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실제로 내 지갑 사정은 나빠졌는데 수치상의 경제 규모만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GDP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야 진짜 내 삶이 나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이 없어도 기계나 AI가 척척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죠. 공장은 쌩쌩 돌아가서 GDP는 팍팍 올라가는데 정작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돈은 많아지는데 내 일자리가 불안하다면 그 성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GDP라는 거대한 숫자에 가려진 내 월급과 내 일자리의 숫자를 함께 봐야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GDP와 GNP의 차이를 돋보기로 들여다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GDP는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난 점수, GNP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낸 점수입니다. 장소가 중요하면 GDP, 국적이 중요하면 GNP, 이제 경제 뉴스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몇 %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올해 우리 땅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만큼 활발했구나 라고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알파벳 세 글자가 이제는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경제는 이렇게 원리만 알면 정말 쉽고 재밌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어려운 용어들을 돋보기로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경제전략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경제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돋보기 들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똑똑한 경제 공부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